안녕하세요. 5주차 스택 Q 덱 우선순위 Q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각 한 문제씩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도키도키 간식 드림이 문제입니다. 간식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는데 새치기 때문에 순서가 엉망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학생들은 번호표가 있었고 대기열 외에 추가 공간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추가 공간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번호 순서대로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니까 줄 서 있는 곳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2가 먼저 들어와서 제일 마지막에 2가 나올 수 있으니까 스택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확정은 아니고 추가 공간으로 살펴보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제일 나중에 나갈 수 있으니까 스택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림에 나와 있는 예시를 살펴보면 1번부터 간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5와 4는 여기 추가 공간에 넣어주시고요. 1번은 바로 간식을 받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2번인데 근데 줄 서 있는 곳에 3번부터 나와 있으니까 3번은 추가 공간에 다시 넣어주고 2번을 바로 간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공간에 있는 번호가 3, 4, 5니까 순서대로 빼서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코드를 보자면 이 추가 공간인 스택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번호표가 1부터 시작하니까 IDX 값을 1로 설정해 줍니다. 여섯 번째 줄부터 포문을 돌리는데요. 만약 1번 학생부터 순서대로 간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바로 이동해 주어서 IDX 값에 1을 더해 줍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추가 공간인 스택에 넣어줘야 하니까 어펜드를 사용해 i번째 어레이 값을 스택에 넣어주시고요. 이후엔 10번째 줄처럼 while문을 사용해서 스택 맨 위에 있는 값이 현재 간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 부문을 통과하죠. 스택에 팝을 사용해 값을 빼주고 idx에 1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추가 공간에 있는 사람이 간식을 얻을 수 없다면 이 브레이크문을 사용해서 while문을 탈출시켜주면 됩니다. 이 코드를 보면서 왼쪽 사진에 있는 예시를 한 번 더 적용시켜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카드 2라는 문제로 N장의 카드가 있을 때 1번 카드가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부터는 순서대로 2, 3, 4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카드의 번호는 N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위에 카드를 버리고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카드를 제일 아래에 있는 카드 밑으로 옮긴다고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남는 카드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맨 위에 카드를 버리고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카드를 꺼내서 카드 밑으로 넣는다고 하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앞에서 넣고 뒤에서 빼는 Q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Q 대신 덱을 사용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Q 모듈이 있긴 하지만 알고리즘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모듈이기 때문에 덱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먼저 네 번째 줄 포문을 통해 카드를 1번부터 n번까지 차례대로 넣어주고요. 일곱 번째 줄처럼 가장 먼저 넣은 카드를 여덟 번째 줄처럼 팝 레프트를 사용해서 빼주고 다시 남은 카드들 중에서 가장 먼저 넣은 값을 똑같이 팝 레프트로 꺼내서 어펜드를 사용해 맨 아래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n-1번을 반복하면 카드에는 한 장이 남기 때문에 그 카드의 번호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풍선 터트리기 문제인데요. 1번부터 n번까지 n개의 풍선이 시계 방향 순으로 원형으로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엔 1번 풍선부터 터트리고 풍선 안에 있는 종이에 적혀 있는 값만큼 이동하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고 하네요. 종이에 적혀 있는 값이 양수면 시계 방향, 음수면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이때 터진 풍선의 번호를 차례대로 출력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원형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것으로 구할 수 있긴 하지만 한 줄로 된 자료 구조를 생각한다면 덱을 사용해서 맨 왼쪽에 있는 값을 빼서 맨 오른쪽에 넣어주고 맨 오른쪽에 있는 값을 빼서 맨 왼쪽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구현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를 살펴보자면 7번째 줄처럼 왼쪽부터 순서대로 1번 풍선을 넣어주고요. while문을 통해 현재 맨 왼쪽에 있는 풍선이 현재 터트릴 풍선이니까 터트려줍니다. 이때 이것을 value에 저장하는데요. value의 첫 번째 값은 이 풍선에 적혀있는 종이에 적혀있는 값이고요. 두 번째 값은 이 풍선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 풍선을 터트린 순서대로 값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answer라는 변수의 value의 첫 번째 값, 그러니까 풍선 번호를 여기에 저장해 주고요. 만약 value의 값이 0보다 작은 음수라면, 그러니까 종에 있는 값이 음수죠. 음수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데 한 줄로 된 덱을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맨 오른쪽 값을 빼서 맨 왼쪽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맨 왼쪽이 현재 터트릴 풍선이잖아요. 그래서 풍선에 적힌 종이에 -1을 곱한 값만큼 포문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풍선에 적힌 종이의 값이 양수일 때에는 한 줄로 된 덱을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맨 왼쪽 값을 빼서 맨 오른쪽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때도 맨 왼쪽이 현재 터트릴 풍선으로 만들어져야 하니까 풍선에 적힌 종이의 값에 1을 빼줘서 그 수만큼 포문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answer 변수에 저장한 값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국회의원 후보는 총 N명이고 다소미는 기호 1번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호 1번을 찍지 않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게 하려고 할 때 다소미가 매수해야 하는 사람의 최소값을 출력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다소미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돈으로 매수해야 할 사람은 그 가장 적은 수로 매수를 하려면 득표수가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찍은 사람을 매수해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잖아요. 이때 한 명의 국회의원 투표자들만 매수해야 할 게 아니라 한 국회의원을 매수하다 보면 원래 2등이었던 국회의원이 1등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투표자를 매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속 국회의원 투표수를 정렬해서 가장 높은 국회의원의 투표자만 한 표씩 매수하면 될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순위 큐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C++에서는 프리오리티 큐라고 우선순위 큐 이름대로 그것을 사용하지만 파이썬은 힙 큐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파이썬의 우선순위 큐니까 이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문제 입력값을 보시면 n의 값이 1인 경우가 있어요. 국회의원 후보가 다소미 한 명의 케이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입력받으면 매수할 사람 없이 다소미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으니까 0을 출력해주고 종료해주면 됩니다. 1이 아닌 경우에는 힙큐를 만들어서 값들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파이썬의 힙큐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만약 값을 뽑는다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첫 번째 값, 즉 제일 작은 값을 뽑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득표수가 높은 국회의원을 찾아야 하니까 값에 음수를 취해주는 방식으로 값의 크기를 뒤집어서 득표수가 많은 국회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후엔 다소미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Y문을 돌리면 먼저 득표수가 많은 국회의원을 찾아내서 그 후보의 투표자를 한 명 매수하면 됩니다. 이것이 15번째 줄이고 표수가 한 개 빠진 국회의원 후보는 다시 q 에 넣어주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마지막엔 답을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구조 문제 같은 경우엔 해당 자료구조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스택 같은 경우엔 다음 주에 DFS를 배울 텐데 스택 DFS라고 제기 DFS랑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편이고요. Q 같은 경우엔 다음 주에 배울 그래프 알고리즘인 BFS에 사용합니다. 우선순위 Q는 다다음 주에 배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나 이번 스터디에서 배우지 않을 골드 2에서 골드 1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는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솔브드 AC에서도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한 번씩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